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가족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조용한 가을날, 한 가정의 가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아버지였죠.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마지막 배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낯선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조용히 영정 앞에 국화꽃을 올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집 딸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침착하게 한 통의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쓰인 과연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믿기 힘든 진실, 숨겨진 비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향년 68세.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자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장녀 김미영 씨와 아들 김대호 씨, 그리고 막내딸 김소영 씨까지 모두가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장례식 첫날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인품을 보여주듯 동네 사람들, 공장 직원들, 오래된 친구들까지 영정 앞은 조화와 국화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검은 모자를 쓴 한 여인이 조용히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다른 조문객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린 후 깊게 절을 했습니다. 장녀 미영 씨가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누구시죠? 조문객 명단에 성함이 없으신데요.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저 이 집 딸입니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순간 장례식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죠. 아들 대호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내 소영 씨도 황당해했습니다. 언니, 이 사람 뭐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걸 이용해서 사기치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인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박은정입니다. 32살이고 아버지께서 25년 전부터 저를 도와주셨어요. 생활비와 학비를. 그리고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여인이 조심스럽게 한 통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미영 씨가 편지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 글씨네요. 하지만 이게 무슨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아, 아빠가 너에게 미안하다.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분명히 내 딸이다.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어떻게. 아버지가 정말 장례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조문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바라봤습니다. 박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가족들을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저도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걸 알고 싶었어요. 평생 모범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가족들. 하지만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과연 이 여인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버지에게 정말 숨겨진 자식이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불붙은 가족의 분노와 혼란, 그리고 드러나기 시작한 25년간의 비밀. 이제 시작된 진실 찾기의 여정, 그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장례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25년간 알고 지낸 아버지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다니 가족들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장남 대호 씨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평생 어머니 한 분만 사랑하셨다고. 장녀 미영 씨도 편지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위조된 거예요. 누군가 아버지 필체를 따라한 거야. 그럴 수밖에. 막내 소영 씨는 아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하지만 박은정 씨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증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여러분 입장이라면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을 보시면 달라질 거예요. 여인이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버지네요. 하지만 이 아이는 7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아버지가 매년 제 생일마다 만나주셨거든요.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서. 여인은 계속해서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생활비로 보내주신 통장 내역입니다. 통장에는 25년간 매월 50만 원씩 꾸준히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송금인은 김철수,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매월 50만 원씩이나 25년 동안이나. 장남 대호 씨가 통장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이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이 여자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거야. 하지만 박은정 씨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작이라고 하시면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25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이 다 남아있을 테니까요. 여인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제 대학 입학식 때 써주신 축하 편지이고, 이건 졸업 선물로 주신 목걸이예요. 여기 이니셜 보세요. KCS 김철수, 그리고 PJ 박은정. 아버지가 직접 새겨주신 거예요. 미영 씨가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즐겨가던 귀금속점 도장이네요. 장례식장은 점점 더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조문객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가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설마 정말 아버지가
우리 몰래. 그때 안쪽에서 쉬고 있던 어머니 한순자 씨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어머니 이건, 엄마, 들어가 계세요. 지금은 안 돼요. 박은정 씨와 어머니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장남 대호 씨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야. 돈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하지만 박은정 씨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의심하신다면 DNA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DNA 검사.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25년간 숨겨진 비밀, 점점 더 확실해지는 증거들, 그리고 가족을 뒤흔들어 놓은 한 여인의 등장. 과연 DNA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이 가족의 운명은? 모든 답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DNA 검사를 제안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김 씨 가족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고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받을 날이 왔습니다. 대학병원 진단의학과, 김 씨 가족과 박은정 씨, 그리고 가족 변호사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남 대호 씨는 계속 다리를 떨었고 장녀 미영 씨는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막내 소영 씨는 아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박은정 씨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모든 게 밝혀지는군요. 김철수님 유족분들, 들어오세요. 변호사 사무실에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변호사가 검사 결과서를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이 되어 유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친자 확률 99.9%, 김철수님과 박은정님은 분명한 부녀지간입니다. 순간 장남 대호 씨가 의자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미영 씨도 고개를 감쌌습니다. 25년 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소영 씨는 아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족이 가짜였다는 거야? 박은정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꼭 가족들을 만나보라고 하셔서 변호사가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박은정 씨도 김철수님의 상속인이 됩니다. 유언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자녀가 동등한 상속권을 갖게 되거든요. 상속권이라니 우리 집까지 나눠 가져야 한다는 거야. 평생 모르고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 있다는 걸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대호 씨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가족이라고? 25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우리가 아버지 병수발하고 장례 치르고 할 때 당신은 뭘 했어? 저도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것도 몰랐어요. 마지막에 연락도
못 받았어요. 그때 변호사가 추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사실 김철수님께서 생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박은정 씨 어머니와의 일을 25년 전 사업이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던 회사 동료분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미혼모가 되어 힘들어하자 김철수님이 아이를 도와주기로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생겨버렸고 박은정 씨가 태어났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외도, 25년간 숨겨진 딸, 그리고 나누어야 할 유산.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 뭐라고요? 알고 계셨다고요? 그때 너희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했어. 그래서 눈치챘지. 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모른 척했다. 25년간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모두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딸, DNA 검사로 확인된 친자관계, 그리고 어머니까지 알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 한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갈라진 가족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이 가족의 마지막 선택은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오히려 갈등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 김철수 씨가 남긴 재산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집 한 채, 공장 부지, 그리고 예금까지 합쳐 총 15억 원 규모였습니다. 양측 변호사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기존 가족들을 대표하는 변호사, 다른 한쪽에는 박은정 씨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권을 요구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12, 자녀들이 11을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법이 그렇다고 해서 30년간 모르고 살던 사람이 박은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욕심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법적으로 제 권리를 요구합니다. 저도 아버지의 피를 받은 딸이니까요. 장남 대호 씨가 주먹을 책상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얼굴도 모른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사업 도우고 병간병할 때 너는 뭘 했어? 장녀 미영 씨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마지막 1년간 투병 생활, 밤새 간병하고 병원비 대고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저도 알았다면 달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막내 소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까지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게 살라고요? 60년 동안 살던 집인데. 하지만 박은정 측 변호사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합니다. 유언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자녀가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기존 가족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가족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속권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부양 의무 불이행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럼 기여부는 어떻게 할 건가요? 혈연 관계가 우선입니다. 몇 시간의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박은정 측에서는
법적 지분인 14을 요구했고 기존 가족들은 단 1원도 줄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그때 박은정 씨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집은 포기할게요. 어머니께서 계속 사시는 게 맞으니까 대신 공장 부지 14만 주세요. 공장 부지라고. 그것도 4억은 넘는데. 역시 돈이 목적이었어. 대호 씨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결국 돈이구나.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해놓고는 4억이면 적은 돈이야?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전세살이에요. 아이도 키우고 있고 아버지가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스스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세요. 다들 모두가 돌아보니 한순자 씨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은정아, 내 몫은 있어야지. 아버지가 25년간 책임져온 걸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저 사람 편을 드세요? 나는 너희 아버지를 용서했어. 그리고 은정이도 죄가 없지 않니? 아버지의 핏줄인 걸. 박은정 씨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돈보다도 이렇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했어요. 하지만 기존 자녀들은 여전히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결국 다음과 같은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집은 어머니가, 공장 부지는 4등분하여 각각 나누고 예금은 어머니와 사자녀가 나누기로 했습니다. 서류에 서명이 끝났지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해결되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과연 이 가족들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남남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25년간 숨겨진 비밀이 만들어낸 상처,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상속 분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리되었지만 이 가족들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은정 씨는 상속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원하신 일일까요?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미워하는 게. 한편 기존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장남 대호 씨는 상속 문제 이후 어머니와도 제대로 연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가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니 더 이상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장녀 미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볼 때마다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아버지가 맞나 싶어서. 막내 소영 씨는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라고 부를 수도 없고 남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한순자 씨는 홀로 큰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방문은 뜸해졌고 새로 나타난 딸과도 어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한다고 했지만 정말 마음속까지 용서할 수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기존 가족들은 작은 제사를 지냈지만 박은정 씨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정 씨는 혼자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해요. 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박은정 씨와 장녀 미영 씨가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 후 잘 지내시나 봐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타나서 죄송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아버지가 왜 이런 비밀을 숨긴 건지 우린 끝내 알 수 없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더 이상 대화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박은정 씨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엄마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다고 들었지만 아직은 만날 수 없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기존 가족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전 같은 끈끈한 가족에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명절에 모이더라도 어딘가 어색하고 서먹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때때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도 내 남편의 딸인데 언젠가는 한 번쯤은 밥이라도 같이 먹어봐야 하는 건 아닐까. 어느 조용한 가을날 박은정 씨가 혼자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멀리서 기존 가족들도 성묘를 왔지만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시간을 피해서 왔습니다. 묘소에 도착한 박은정 씨는 조용히 국화꽃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비록 가족들과는 아직 어색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 갑자기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한순자 씨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박은정 씨와 어머니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나도 아버지께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평생 써온 일기야. 어제 방을 정리하다가 찾았는데 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더구나. 박은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일기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친필로 빼곡히 적힌 글씨들. 1998년 10월 15일 은정이가 태어났다. 작고 빨간 얼굴의 내 딸. 하지만 나는 이 아이에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 가정을 지키겠다는 핑계로 이 작은 생명에게 온전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박은정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읽어주었습니다. 2005년 3월 2일 은정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예뻤다. 하지만 입학식에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미안하다, 은정아. 2012년 11월 30일 은정이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다. 의학과라니,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하지만 축하해 준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는 정말 못난 아버지다.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8월 10일 은정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내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축복해주지 못하는 내 딸의 결혼, 버진로드를 함께 걸어주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인 줄 몰랐다. 박은정 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어머니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내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은정아, 미안하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미영아, 대호야, 소영아도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이런 비밀을 남겨두게 되어서.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다오. 나는 너희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다. 내가 여러 명을 사랑한다고 해서 각각에 대한 사랑이 작아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커진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인생의 가장 큰 진리다. 부디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진짜 가족이 되어다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일기를 다 읽고 난 어머니가 박은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아, 내 아버지는 평생 너를 걱정하며 사셨다. 나도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두 사람은 아버지 무덤 앞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미영, 대호, 소영 씨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들었어요. 미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기를 어머니가 저희한테도 보여주셨거든요. 대호 씨가 박은정 씨 앞에 섰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너도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보지도 못했어. 소영 씨도 다가왔습니다. 언니, 이제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요. 박은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5사람이 아버지 무덤 앞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5년간 숨겨져 있던 진짜 사랑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박은정 씨의 작은 아파트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3주기를 함께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가 박은정 씨의 딸 5살 된 지은이를 무릎에 안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착한 분이었어요? 응,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셨어. 특히 우리 지은이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지. 미영 씨가 제사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요. 대호 씨가 술을 올리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제야 진짜로 이해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소영 씨가 박은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덕분에 우리가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가족의 의미를, 사랑의 의미를 다시 알게 됐어요. 박은정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만난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을 만든 거였어요. 2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어머니가 모든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장 원하셨던 모습이겠다.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며 지내는 것. 그날 밤 가족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며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숨겨진 사진들, 들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많은 대화들, 숨겨진 진실은 결국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숨겨진 진실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모든 가족을 사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5년간 지켜온 비밀이 가져온 상처는 결국 더 큰 사랑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이해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실이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용서할 때 더 강한 유대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혹시 이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나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됩니다. 아버지의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 내가 여러 명을 사랑한다고 해서 각각에 대한 사랑이 작아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커진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인생의 가장 큰 진리다. 이상으로 인생극장 숨겨진 진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인생극장에서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숨겨진 진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